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르소데옥시콜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병원에서 간 건강을 위해 처방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드시면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지, 또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할지 궁금하셨던 적 없으세요? 저도 주변에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그냥 처방대로만 드시고 음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우르소데옥시콜산은 담즙산의 일종이에요.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기도 하죠. 이 약이 하는 일은 담즙의 흐름을 좋게 만들고 간세포를 보호하며 콜레스테롤 담석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약인 거죠. 이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지방간이 있으시거나 간 수치가 높게 나오신 분들이에요. 또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드시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처방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약과 궁합이 맞는 음식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녹황색 채소들이 정말 좋아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채소들이요. 이런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간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줘요. 우르소데옥시콜산이 간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런 채소들이 그 효과를 더 높여주는 거죠. 제 친구 하나는 작년에 지방간 진단을 받고 이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당부하셨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브로콜리랑 양배추를 데쳐서 먹기 시작했는데 3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거든요. 우르소데옥시콜산이 담즙 흐름을 개선하고 브로콜리가 간의 해독 기능을 높여주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좋은 건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생선, 두부, 닭가슴살 같은 거요. 간은 단백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간 건강이 안 좋으면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우르소데옥시콜산을 드시면서 좋은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간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들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염증을 줄여주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르소데옥시콜산과 함께 드시면 간의 염증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죠. 우리 어머니도 간 수치 때문에 이 약을 드시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드려요. 처음에는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셨는데 생강이랑 마늘을 듬뿍 넣어서 조리하니까 이제는 잘 드세요. 그렇게 드신 지 반년 정도 됐는데 피곤함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견과류도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거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간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죠. 우르소데옥시콜산이 간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E가 그걸 더 강화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지방간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저는 아침에 요거트에 호두랑 아몬드를 조금씩 넣어서 먹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도 추천해요. 정제된 흰쌀보다는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이 훨씬 좋아요. 이런 곡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담즙산의 재흡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우르소데옥시콜산이 담즙의 흐름을 개선하는데 식이섬유가 그 순환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당뇨도 있고 지방간도 있어서 이 약을 드시는데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꾸셨대요. 처음에는 식감이 낯설어서 힘들었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더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간 수치도 천천히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가 특히 좋아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거요. 이런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간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죠. 우르소데옥시콜산과 함께 드시면 간 보호 효과가 더욱 높아져요. 다만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녹차도 좋은 선택이에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줘요. 지방 축적을 줄이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면 좋은데 카페인이 있으니까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점심 먹고 녹차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쓰고 떫어서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 맛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한 느낌이에요. 마늘과 양파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식재료잖아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고 양파에는 퀘르세틴이 있어요. 둘 다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우르소데옥시콜산을 드시면서 요리할 때 마늘이랑 양파를 충분히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생으로 드시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익혀서 드시는 게 좋죠. 저는 된장국 끓일 때나 나물 무칠 때 마늘을 넉넉히 넣는 편이에요. 물도 정말 중요해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담즙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우르소데옥시콜산이 담즙을 묽게 만들어서 흐름을 좋게 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면 그 효과가 더 좋아지죠. 그런데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부담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우르소데옥시콜산과 궁합이 맞는 음식들이에요. 그럼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건 술이에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켜요. 우르소데옥시콜산으로 간을 보호하면서 술을 마시면 그 효과가 완전히 상쇄되는 거죠. 주변에 보면 약을 드시면서도 술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검진 전에만 끊었다가 검진 끝나면 다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약을 먹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약을 안 드시고 술을 완전히 끊는 게 나을 정도예요.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지방간 진단을 받고도 소주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드셨어요. 그러다가 1년 후에는 간경화 초기 단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술을 완전히 끊으셨는데 정말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술과 함께 조심해야 할 게 기름진 음식이에요. 튀김, 삼겹살, 갈비 같은 고지방 음식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간의 지방을 축적시켜요. 특히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우르소데옥시콜산을 드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지방간이 있으세요. 그런데 기름진 음식을 계속 드시면 약의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지방을 아예 안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생선이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은 괜찮아요. 문제는 튀긴 음식이나 기름기 많은 고기의 포화지방이에요. 이런 건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예전에는 치킨이랑 튀김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간 건강을 생각하면서 많이 줄였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담백한 음식이 더 맛있더라고요. 몸도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가공식품도 피해야 해요. 라면, 햄, 소시지, 과자 같은 거요. 이런 음식들에는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방부제, 색소, 향료 같은 것들이요. 이런 물질들을 해독하는 게 간의 역할인데 이런 걸 자꾸 먹으면 간의 부담이 엄청 커져요. 특히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라면은 나트륨도 많고 기름도 많고 화학 첨가물도 많아요. 우르소데옥시콜산을 드시면서 라면을 자주 드시면 약 먹는 의미가 없어져요. 제 친구는 라면을 정말 좋아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먹었죠. 그런데 간 수치가 높게 나와서 이 약을 처방받고 나서는 라면을 끊었대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더 이상 당기지도 않고 오히려 라면 냄새만 맡아도 느끼하다고 하더라고요. 탄산음료나 과당이 많이 든 음료수도 조심해야 해요.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과일 주스라고 해도 시판 제품들은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료들은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들어요. 특히 과당은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바뀌어요. 설탕보다 더 빨리 지방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탄산음료나 달달한 음료수는 정말 피하셔야 해요. 목이 마르면 그냥 물을 드시는 게 최고예요. 주변에 보면 커피에 설탕이랑 시럽을 많이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달게 드시면 문제가 돼요. 차라리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흰 밀가루 음식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빵, 면, 과자 같은 거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이게 간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원인이 돼요. 특히 빵을 식사 대용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습관은 정말 좋지 않아요. 빵은 밀가루에 설탕, 버터가 들어가니까 간 건강에 최악이에요. 차라리 밥을 드시되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우유나 유제품도 사람에 따라 조심해야 해요. 특히 전지방 우유나 치즈는 포화지방이 많아요.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좋지 않아요. 드시려면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요거트는 괜찮아요. 특히 플레인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고 간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설탕이 많이 든 제품은 피하시고 플레인 요거트에 과일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과도한 소금도 문제예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이 가요. 특히 간경화가 진행되면 폭수가 차는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이게 더 심해져요. 우르소데옥시콜산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간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도 계시니까 염분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젓갈,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우리 전통 음식들이 대부분 짜거든요. 이런 음식을 드실 때는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리할 때 소금을 조금 덜 넣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제 어머니는 평생 짜게 드셨는데요. 간 수치 때문에 이 약을 처방받고 나서는 의식적으로 짜게 안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다고 불평하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적응이 되셨대요. 오히려 이제는 예전에 드시던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붉은 고기도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요.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간에 부담을 줘요.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안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은 필요하니까요. 다만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인스턴트 커피 믹스도 주의하셔야 해요. 커피 믹스에는 설탕이랑 크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커피를 드시려면 원두커피나 아메리카노로 드시는 게 좋아요. 믹스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당분 섭취가 너무 많아져요. 야식도 정말 안 좋아요. 특히 저녁 늦게 먹는 기름진 음식이나 야식은 간에 엄청난 부담이 돼요. 간은 밤에 재생되고 회복되는데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간이 쉴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야식을 자주 먹었어요. 밤에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거나 치킨 시켜 먹곤 했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온 후로는 야식을 완전히 끊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몇 주 지나니까 밤에 배가 고프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해요. 에너지 드링크나 자양강장제도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제품들에는 카페인이랑 타우린, 각종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피곤하다고 이런 걸 자주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돼요. 특히 타우린은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에너지 드링크처럼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피곤하면 충분히 쉬시는 게 최고예요. 억지로 몸을 깨우려고 하면 간이 더 힘들어져요. 카페인도 과하면 안 좋아요. 커피를 하루에 4~5잔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정도면 카페인 과다예요. 카페인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가요.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건강기능식품도 주의가 필요해요. 요즘 여러가지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간에서 대사돼요. 너무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성분이 불분명한 건강식품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간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중에 오히려 간에 나쁜 것들도 있거든요. 뭔가를 드시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간 건강에 좋다는 제품을 여러 가지 드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간 수치가 더 나빠지셔서 병원에 가보니 약물성 간 손상이라고 진단받으셨다고 해요. 그 후로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하세요. 매운 음식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맵게 드시면 소화기관에 자극이 되고 이게 간접적으로 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매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인공 감미료도 조심하셔야 해요. 아스파탐,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간에서 대사되면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당 섭취를 줄이려고 인공 감미료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라리 단맛 자체에 대한 욕구를 줄이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피해야 할 음식들이 참 많죠? 처음에는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고 가공된 음식은 피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부모님 세대에는 지방간이나 간 질환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분들이 드시던 음식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집에서 직접 만든 소박한 음식들이었어요. 된장국, 나물, 생선구이 이런 거요.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먹기가 쉽지는 않죠. 바쁘고 편리한 게 좋으니까 가공식품을 찾게 되고요. 그런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오래 못 가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이번 주에는 라면 먹는 횟수를 줄여보고 다음 주에는 야식을 끊어보고 이런 식으로요. 제 경험으로는 2주 정도만 참으면 습관이 바뀌어요. 처음 2주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 더 동기부여가 돼요. 우르소데옥시콜산은 좋은 약이에요. 분명히 간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약만 먹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약을 드시면서 술을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반대로 약을 드시면서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나쁜 음식을 피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간 수치도 좋아지고 피로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져요. 제 친구는 이 약을 1년 정도 먹었는데 처음 6개월은 별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바꾸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술을 끊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다음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이게 바로 약과 식습관의 시너지 효과예요. 약은 도구일 뿐이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도 안 좋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간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쉬시고 즐거운 활동도 하시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산책도 좋고 취미 생활도 좋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에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일주일에 34번, 30분 정도씩 하시면 좋아요. 운동을 하면 지방간이 개선되고 간 기능도 좋아져요. 우르소데옥시콜산과 함께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제 어머니는 이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걷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걷기 시작한 후로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세요. 수면도 중요해요. 간은 밤에 재생되고 회복돼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푹 주무셔야 간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어요.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간 건강에 안 좋아요.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해요. 식사 시간,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불규칙한 생활은 간에도 부담이 돼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양을 마실 수 있어요. 정기적인 검진도 꼭 받으세요. 우르소데옥시콜산을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해서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검사 결과가 좋아지면 동기부여가 되고 혹시 나빠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니까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만 정리하면 이거예요. 먹으면 좋은 음식은 녹황색 채소, 생선,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 견과류, 통곡물, 베리류, 녹차, 마늘, 양파예요. 이런 것들은 간을 보호하고 우르소데옥시콜산의 효과를 높여줘요. 피해야 할 음식은 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단 음료수, 흰 밀가루 음식, 과도한 소금이에요. 이런 것들은 간에 부담을 주고 약의 효과를 떨어뜨려요. 가장 중요한 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고 가공된 음식은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한 가지씩 바꿔나가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돼요. 우르소데옥시콜산은 여러분의 간을 도와주는 좋은 약이에요. 하지만 약의 도움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함께 신경 써야 해요. 약과 음식이 함께 작용할 때 진정한 건강 개선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간은 평생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장기예요.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해요. 해독도 하고 영양소도 저장하고 호르몬도 조절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그런 간에게 좋은 음식으로 보답하는 건 어떨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야식을 참아보고 내일은 채소를 더 먹어보고 모레는 충분히 물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기름진 음식 먹을 수도 있고 피곤해서 라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실수했네 하고 다음부터 다시 잘하면 돼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방향이에요. 대부분의 날들을 건강하게 먹고 가끔 벗어나는 건 괜찮아요. 그게 더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간 건강을 응원해요. 우르소데옥시콜산과 좋은 음식의 조합으로 건강한 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에요. 지금부터 조금씩 투자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